저는 난청 때문에 가족과 대화가 끊기고 결국 기억력까지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노인성 난청과 뇌기능의 연결고리를 연구해 온 오지훈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귀가 안 들리는 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뇌와 귀의 연결 통로가 막히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청각 정보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뇌 전체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TV 볼륨만 조금 올리다가 가족 목소리가 멀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뇌에 가는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치매까지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난청이 시작된 후 평균 3년 내에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희망이 있어요. 제가 40년간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귀와 뇌의 연결 통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자극하면 청력 회복은 물론 기억력까지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반드시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난청과 치매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다시 가족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겪고 계신 답답함이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공감되신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대구에 사시는 79세 이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가족이 부르는 소리를 잘 못 들으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귀가 좀 먹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점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서 짧게 끝내게 되고 손주들이 놀러와서 제잘거려도 아이들 말소리가 너무 빠르고 높아서 알아듣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죠.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만 소외되는 느낌이 드셨거든요. 처음엔 가족들이 큰 소리로 말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점점 체념하기 시작하셨어요. 외출도 줄이고 TV만 보며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TV 볼륨을 계속 올려도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답답함만 더해졌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주 이름도 자꾸 잊게 되신다는 거였어요. 큰 손주, 작은 손주 이런 식으로만 부르시게 되면서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죠. 그런데 우연히 제가 진행하는 난청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잠자기 전단 3분만 귀를 자극하는 간단한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딸의 전화 목소리가 훨씬 또렷하게 들리셨고 2달이 지나니까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시 즐거워하시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도 함께 회복되신 거였습니다. 손주 이름은 물론이고 예전 학교 다닐 때 이야기들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재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청과 치매를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난청과 치매를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귀에 대한 자극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귀는 평생 써야 하는 소중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져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력 저하는 치매 발생 위험을 무려 1.9배나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태수 72세 어르신은 TV 볼륨을 점점 크게 올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20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40까지 올리셨는데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귀를 직접 자극하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리를 크게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건 마치 운동 없이 보약만 먹는 것과 같아요.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귀 주변 혈자리를 살살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청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귀 건강을 위해 어떤 자극을 해주고 계신가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뇌활동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미국 볼티모어 노화연구소에서 20년간 추적한 자료를 보면 대화 빈도가 줄어들수록 기억력 저하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화할 때 뇌에서는 언어 처리, 기억 검색, 감정 반응 등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데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뇌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은영 69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혼잣말만 하며 지내게 되셨죠. 처음에는 반찬 투정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혼자 중얼거리셨는데 나중엔 그것도 줄어들었습니다. 혼잣말도 뇌 자극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상호 대화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매일 가족과 최소 10분 이상은 소리를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V를 보면서 하는 일방적인 듣기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 생활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귀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피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조용한 환경도 뇌에는 해로워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에서 10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은 생활 소리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소리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되는데 소리를 차단하면 이런 기능이 점점 퇴화되는 거죠. 정우진 75세 어르신은 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음 차단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몇 달 후 오히려 청력이 더 악화됐어요. 인공적으로 소리를 차단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 창문을 열고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같은 작은 생활음을 일부러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너무 큰 소음 환경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생활 소음은 청각신경을 깨우는 데 꼭 필요한 자극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연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으셨나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단조로운 청각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소리, 같은 자극만 반복하면 신경 회복이 더뎌져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다양한 청각 훈련이 신경망 재생과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이런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장성호 68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같은 뉴스 프로그램만 듣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뉴스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항상 같은 종류의 소리, 같은 톤, 같은 속도로만 듣다 보니 청력이 더 둔해졌죠. 뇌가 그 패턴에만 익숙해져서 다른 소리는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음악도 듣고 가족과 대화도 하고 자연의 환경음도 들으면서 뇌가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도록 훈련시켜야 해요. 다만 너무 많은 자극을 한 번에 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오늘 여러분은 몇 가지 종류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구별해 보셨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실제로 회복을 가장 크게 막는 요인이에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인 노시보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그룹이 같은 난청 회복 훈련을 해도 2배나 빠른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오지환 70세 어르신도 처음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어요. 이미 늦었다고 70이 넘은 나이에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점점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전화 통화하는 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긍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귀 건강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우리 일상에서 난청과 치매를 부르는 주요 위험 요소들입니다.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피하고 청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난청과 치매를 예방하고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 혈자리 자극하기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귀 신경을 깨우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귀 앞쪽 움푹 들어간 부분, 의학용어로는 이주라고 부르는 곳을 30초씩 살살 눌러주세요. 이 부위에는 청각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들이 모여 있어서 자극해주면 막혔던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하면 2주 정도 후부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귀 스트레칭입니다. 귀 주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면 막혔던 청각 통로를 열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귀를 살살 잡고 위쪽으로 10초, 옆쪽으로 10초, 아래쪽으로 10초씩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이때 귀 전체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과한 힘을 주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뻐근했던 부분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세 번째는 소리 집중 훈련입니다. 눈을 감으면 뇌의 청각 담당 부위가 더욱 활성화돼요. 조용한 곳에서 1분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등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들을 하나하나 구별해 보는 거예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적당히 조용한 곳에서 해보세요. 방금 전 몇 가지 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번째는 속삭임 따라하기입니다. 골전도를 통한 자극이 청각 회복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마시고 정말 작게 속삭이듯이 아, 예, 이, 오, 우를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이때 목에서 나는 진동이 뼈를 통해 직접 귀로 전달되면서 청각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정말 속삭이듯이 작게 해보세요. 평소보다 귀가 더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귀에게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신경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귀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치유 과정을 빠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밤 귀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여섯 번째로는 물 마시기 전 귀 마사지입니다. 수분 섭취 전에 귀 주변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요.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전에 귀 뒤쪽 움푹한 부분을 원을 그리듯 10번 정도 마사지해 보세요. 그 다음 물을 천천히 마시면 영양분이 귀로 더 잘 전달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코 막힘 해소하기입니다.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코가 막히면 귀 압력도 변해요. 따뜻한 물로 코 세척을 하거나 코 양옆을 살살 마사지해서 코가 시원하게 뚫리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감기나 알레르기로 코가 막혔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귀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귀에 3분 정도 올려놓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개선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해주세요. 샤워 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더하면 청력 회복은 물론 기억력까지 함께 지킬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시면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청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제가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난청은 귀와 뇌의 연결 통로가 막히는 걸 그냥 방치한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조용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소리 자극이 더 필요해요. 나이 들면 대화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바로 이게 치매를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TV 볼륨만 크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에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3분씩 귀 혈자리를 자극하고 다양한 종류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귀 스트레칭과 속삭임 훈련을 통해 청각신경을 깨우고 무엇보다 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TV 볼륨만 조금 올리다가 점점 가족과 대화하기 싫어지고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억력까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손주 이름도 잊고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아 작은 즐거움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까지 찾아와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지고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예쁘게 들려요.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작은 소리들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함께 좋아져서 예전 추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죠.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방치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길인가요? 아니면 관리해서 다시 생생한 소통을 되찾는 길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분만 귀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귀 주변 혈자리를 살살 눌러주고 귀에게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고마워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즐거워지며 잃었던 기억들도 하나씩 되찾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희망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3분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진짜 결심이 서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